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개편안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불만에다 또 정부까지 나서서 합리적인 마일리지 소비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건데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 뭐가 문제인지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일리지 개편한다니까 소비자들도 뿔났고 또 정부까지 나서서 질책을 하니까 결국 대한항공이 백기를 든 건데요. 이번에 네. 개편안의 핵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좀 뭘 잘 해보려고 하다가 혼이 나고서 바로 백길 들었죠. 이번에 그 핵심은 한 4가지를 내놨는데 그 가운데 소비자들 불만을 샀던 게 기존의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권역,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그리고 유럽과 미주, 그게 한 권역이었죠. 근데 그걸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운항 거리 기준으로 해야겠다. 좀 나름대로 합리화하려고 했던 거죠. 예. 미국에는 하와이도 있고 저기 뉴욕도 있는데 하와이 가는 데는 9시간 걸리는데 저쪽은 14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그동안 똑같은 마일리지 35,000마일로 편도 항공권을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와이는 좀 줄여주고 예. 뉴욕 가는 거는 마일리지를 더 많이 쓰게 하니까 문제는 단거리 다니고 적게 쓰는 소비자들은 괜찮은데 예. 만족하는 소비자들은 목소리 안 내죠. 그런데 그렇죠. 그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마일리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소비자들의 예. 목소리가 이번에 컸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거를 이제 보통 국토교통부는 예. 그것을 생색내기를 못하도록 예. 전체 공급하는 좌석수의 5%는 마일리지 승객들에게 제공해라 하는 게 이제 권고인데 예. 지금 사실 대한항공은 그 전자 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상장서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주석사항이라든가 데이터를 공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8.2%가 코로나 이전까지 공급을 해줬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 권고치보다는 많이 제공을 했고 최근에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14% 이상까지 이제 마일리지 그렇습니까? 승객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죠. 예. 그 마일리지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일리지를 보통은 내 재산의 일종이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편안이 나한테 불리할 경우에 소비자들은 상당히 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개편안을 갑자기 왜 내놨나 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동안 예. 쌓아놓은 거, 근데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언젠가 미래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한항공이 이번에 내놓은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아요. 물론 그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예. 2018년, 19년에 이런 논의가 계속되었고 2021년 4월 1일부터 이걸 시행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게 묻혀져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에 이제 아시아내 부실로 해서 지금 인수합병이 논의 중이고 또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대한항공은 역대급의 이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떤 독과점이나 경쟁 제한성에 대한 우려도 많은 데다가 예. 작년에 제일 많이 돈도 벌었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런 마일리지 개편을 해가지고 물론 다 불리한 건 아니지만 예. 목소리를 내는 고객 불만에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또는 합리화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손 고객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못했다. 이제서야 여행좀 가보려고 하는데 이걸 바꾸니까 화가 난 거죠. 예, 이제 뭐 예. 그동안 쌓은 거 한 7만 마일 해가지고 예. 미국, 유럽 좀 가보려고 했는데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고객들이 화가 났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점 자체가 조금 부적절했던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잠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번 그 개편안에 따르면 권역이 아니라 이제 거리에 따라서 예. 마일리지를 재편을 한다라는 얘기였는데 아까 그 하와이와 미국 본토의 사례를 설명해 주셨지만 다른 주요 그 여행지들 마일리지가 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사실 마일리지를 써가지고 제일 많이 가는 건 50%가 국내를 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외도 뭐 멀리 가기도 소망하지만 예. 실제로 마일리지 가지고 가는 게 이제 국내선에서는 50%를 소비하고요. 그 통계를 보면은 한 76%는 중단 거리를 가게 되거든요. 예.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오사카. 예. 요즘은 이제 베트남에 뭐 다낭을 간다든가 예. 그런 데를 가는데 현재는 오사카를 갈 경우에 15,000마일 편도 그거를 내고 가면 되는데 예. 이번에 거리가 짧았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리를 10등급으로 나눴어요.
짧은 거리를 가는 승객들한테는 마일리지를 적게 공제하고 그러니까 예. 보니까 도쿄는 원래 15,000마일이 예. 필요했는데 12,500으로 2,500마일을 줄여준 거죠. 예. 내려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싸게 갈 수 있는 예. 고객들은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고객은 소리를 안 냅니다. 그런데 더 가야 되는 저기 파리를 가거나 이런 데를 가는 데는 5,000마일을 더 내야 되거든요. 예. 편도로. 뉴욕은 거의 10,000마일 차인데 10,000마일은 그렇죠. 사실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또 만 마일이라고 하는 장거리를 가려면 그만큼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저게 단거리를 가는 그 고객들한테는 만족스러우나 예. 장거리를 가려는 고객들에게는 매우 불만이 됐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편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느끼니까 대한항공 측에서는 단거리 갈 때는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려 드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질타를 했거든요. 먼저 그 내용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 못할 망정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그런 방법을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에게도 유리하는 거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자세로까지 나온다? 저는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만을 표시하면 불만을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하는데 가르치려 들었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런 얘기하면 가르친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 쪽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이것을 공지를 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생각을 할 때는 고객은 불만이 되는 거거든요. 방향은 맞는 건가요? 개편 방향은 지금 개편 방향은 그동안에 공정위가 예. 몇 년 전에 같이 검토도 했고 유효기간도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거를 이제 10년으로 줄였죠. 근데 외국 항공사들은 저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저 3년, 길어야 3년이고 유효기간도. 지금 마일리지 공제도 지금 7만 마일에서 멀리 갈 땐 9만 마일까지 쓰게 하는데 이번에 그 인천에서 뉴욕이나 애틀란타를 갈 때 7만 마일 편도를 9만 마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쭉 알려지기는 야, 뭐 2만 마일씩 올리느냐. 근데 같이 그 코드쉐어하고 있는 델타 같은 경우가 같은 거리에 있는 애틀란타를 할 때 25만 마일을 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이번에 외항사들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좀 모바일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가까운 거리의 여행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저가 항공사를 타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예. 그럼 그거에 비해서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를 차감한다고 해서 별로 손해 볼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LCC들은 아예 마일리지를 거의 저 운영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제 높은 가격을 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풀 서비스 캐리어는 그거에 대한 단골 고객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마일리지를 싸줬던 것이고 저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2조가 넘어요. 2조 한 2천억의 지금 마일리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저것도 설계할 당시에 대한항공이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외국 항사들처럼 외국 항공사들처럼 마일리지를 간단히 생각했어요. 외국 항공사들은 뭐 마일리지를 비싸게 차감하고 많이 차감하고 예. 유효기간도 신축적으로 바꿔나가도록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익숙한 거죠. 예. 그러니까 델타나 아메리칸 항공을 타는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는 우리 국적사 승객들은 예. 갑자기 뭐가 이렇게 자산이 날아간 것처럼 느껴지도록 예. 지금 해왔던 거죠. 사실상 뭐 카드 포인트 포기하고 마일리지 어렵게 쌓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예. 그 기업과 소비자 사실은 기업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지금 대한항공이 뭐 바로 저 백기 들은 이유도 소비자들은 대한항공을 이탈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거기서 몇만 마일에 좀 불리하거나 서비스가 낮아지거나 하면은 외항사 인천공항이만 80개 외항사 뭐 다른 비행기가 있으니까 클릭 한 번으로 옮겨갑니다. 예. 마일리지도 이제 중요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또 고객의 감시도 이제 계속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대한항공의 한 승무원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이 좀 화제도 되고 논란도 돼서 저희가 좀 잠시 짚어보면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조금 낮아진 느낌이 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거리 가는 경우에도 생수 330ml 요 한 병 이상을 주지 않아서 보온병을 들고 와서 물을 받아가는 경우까지 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글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게 그런 글이 있었다면은 대한항공 내에서는 아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불만, 칭송보다는 고객의 불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국적항공사들의 서비스 수준은 세계 거의 최상급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내식이 뭐 비빔밥을 개발해서 세계화한 것도 대한항공이고, 근데 기내 서비스가 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인지가 됐다면 그건 사내가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죠. 예. 예. 예,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글을 쓴 직원이 또 예. 얘기를 했던 게 승무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승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도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먹고 이제 남은 그런 식사들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승무원들이 알아서 뭐 김밥을 싸서 비행기를 탄다던가 그런 경우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인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한항공에는 뭐 승무원 노조도 있고 일반 노조도 있고 예. 굉장히 그 엄격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좀 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저희가 예, 없는 예, 거고 이런 부분이 인지가 됐다면 대한항공 측에서 실태를 조사를 해봐야 될 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겠죠. 예. 예, 예. 실태를 조사했을 때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개선책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노사하고 예. 최소한의 근로 기준 조건 그런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노사가 이제 합의를 봐야 될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은 뭐 매우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로 조건에서 아주 열악하게 근로 기준에 못 미치는 문제라면 승객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니까요. 여기. 예. 뭐 승객 서비스는 저는 국제항공사에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외항사를 타보면 알거든요. 예. 우리 국적사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예. 근데 그런 일이 있다면은 뭐 시정이 되겠죠. 네. 아까 이제 이번 그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해서 좀 시점이 부적절했다라고 말씀해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나와의 이제 인수합병과 관련한 그런 시점도 겹쳐 있잖아요. 지금 그 인수합병 승인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남은 이제 원래 그게 상대국이 경쟁 관계니까 그 기업 결합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지금 14개 국가 가운데 지금 남은 게 이제 EU, 일본, 미국인데 지금 EU가 좀 까다롭긴 해요. 그런데 이제 1차에 승인 요청을 하면 워킹데이 25일을 줍니다. 25일간의 준비를 해서 우리를 설득을 해라. 근데 이번에 EU가 그걸 연장했어요. 근데 2차로 연장을 할 때는 125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또 늦어지게 생기긴 했는데 그 무난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제 장거리 노선에서는 미국과 중국 세 항공사씩 있고 일본이 2개 항공사인데 나머지 모든 나라는 1국1사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항공사끼리 경쟁하는 시장에서 한국이 이제 2개 항공사가 하나로 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서 승인을 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자부심도 같이 갖고 있지만 일단은 거의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감시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 이번에 있죠. 이제 마일리지 개편안 때문에 이렇게 큰 논란이 됐다는 건 그만큼 대한항공이 앞으로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짚을 게 대한항공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큰 기업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국제 시장, 국제 무대에 나가면은 한 20위권 밖에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독점 기업이다 하지만 루프트한자는 독일의 독점 기업이고 그 모든 항공사들이 브리티시 에어웨이스는 영국의 독점 기업이고 예. 에어 프랑스는 프랑스 딱 하나의 독점 기업이라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밖에 나가면 또 그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고 예. 다만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는 거죠. 예. 예. 어쨌든 뭐 외국 나가서 우리 국적기만 봐도 반가운 마음이 반갑죠. 드는 게 이제 그럼요. 국민의 마음인데 더 좋은 서비스와 또 예. 그런 제도로 좀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번에 생각이 그런 듭니다.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한국항공대 허희용 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